남원시가 테마파크 대주단에 400억 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남원시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북 지역 주요 사립대학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우석대학교와 전주대학교는 올해 학부 평균 등록금을 3.19%, 원광대학교는 3%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폐교를 민간에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인과 비법인 사단만 해당하며 개인은 제외됩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유기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원 관광단지 인근 모노레일 등 민간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분쟁에서 남원시가 결국 최종 패소했습니다. 남원시는 과거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으려던 정당한 싸움임을 주장해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약 500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남원시는 조만간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슨 레일 위에 멈춰선 모노레일 차량은 덩그러니 놓여있고 광안루원과 한파울을 잇던 지와이어 줄도 멈춘 채 정막만 감돕니다. 화려한 관광 미래를 꿈꾸며 시작된 이 사업은 5년여가 지난 지금 남원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광안루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관광을 거점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천 건너편에 있는 취향 테마파크 그 앞산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또 연결하는 그런 그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지와이어 사업 이런 것이 그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모노레일 사업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금 408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맺은 계약도 기업 간 거래처럼 민사소송으로 규정하며 남원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투자심사 같은 내부 절차를 빠뜨렸더라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체결된 협약에 대외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배상액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액을 줄여달라는 남원시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원시는 원금만 408억 원, 이자를 포함하면 500억 원 안팎의 거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남원시가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거는 동안 연 10%가 넘는 지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하루 약 1,300만 원꼴인 이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남원시는 조만간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설명회를 열어 상고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상금 상환, 멈춰선 시설물의 정상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흔들린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패소를 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과정의 절차상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겠다며 띄운 승부수가 결국 최악의 혈세 낭비라는 참사로 끝나면서 책임론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 주요 사립대학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학년도 학부 평균 등록금을 3%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는 2009년부터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으나 지난해 4.85%를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우석대학교와 전주대학교도 올해 학부 평균 등록금을 3.19%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3.19%의 최대치입니다.
우석대와 전주대는 지난해 학부 평균 등록금을 각각 5.49%와 4.75% 인상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폐교를 민간에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만 매각했던 폐교를 민간에게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과 비법인 사단만 해당하며 개인은 제외됩니다. 용도 역시 교육과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 공공 목적으로 제한됩니다. 민간 매각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26년 만입니다. 매각 방식은 잡음을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 대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유기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1부는 29일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즐기는 낚시나 썰매,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재미죠. 하지만 자칫하다간 물에 빠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대비해 소방당국이 겨울철 순환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도에 가까운 차디찬 수온. 입수하자마자 호흡 장비가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얼음장이지만 구조대원들이 망설임 없이 잠수합니다. 앞이 뿌연 수면 아래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수색을 이어갑니다. 얼음구멍에서 40m가량 떨어진 지점. 구조 대상을 발견하자 들것에 실어 물 밖으로 옮깁니다. 얼음에서 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위에서 물 수상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물 안에서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어둡기 때문에 시야도 또 안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발생한 순환 사고는 총 4,300여 건. 이로 인해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울철 순환 사고는 차가운 물로 인해 저체온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경우 스스로 탈출하기도 쉽지 않아 빠른 대처도 힘듭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얼음이 단단해 보이지만 물이 흐르고 녹기 때문에 그 얼음이 얇아질 수 있고 금이 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제장같이 안전이 확인된 곳 외에는 얼음판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땐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긴 막대기 같은 사물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으로 농식품부와 농협 등 50여 개 기관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전북의 위상을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북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피지컬 AI 실증센터, 한국투자공사 등 50여 개를 언급했습니다. 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반복적인 안건 재상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결되거나 삭감된 예산과 공유재산 안건이 보완 없이 다시 제출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약화하고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드론 다목적 활용센터 조성 사업 등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가 회기만 바뀌면 같은 안건을 다시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집행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 보완과 사업 규모 조정 대안 제시 등 최소한의 수정 노력 없이 다음 회기에 거의 동일한 안을 다시
상정하는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 의원은 재상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에 촉구하며 시민 세금과 남원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광역의원 수 확대와 함께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의 주장대로 6.3 지선에서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역 주의를 기반으로 한 호남, 영남 지역 정치 지형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년 지선 광역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3명 이상을 선출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정당의 싹쓸이 선거 결과는 없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출도 손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 전북 14개 시군 전체 기초의원 197석 중 민주당 168석, 무소속 24석, 국민의힘 3석, 정의당, 진보당 각각 1석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광역, 기초의원까지 민주당 1당 체제가 형성돼 적어도 전북에서는 여야 간 경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는 겁니다. 중앙 정치권의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 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라고 도민일보는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사 문화재 재전위원회 제13대 오종태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정읍사 문화재 재전위원회는 29일 정읍 순청축협 명품관에서 제37차 정기총회와 이사장 2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제12대 조택수 이사장의 이임식에 이어 13대 신임 오종태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사랑을 통해 시민 모두가 역사의 깊은 결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과 부도 정신이 깃든 우리 정읍의 대표적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부도 정신을 정읍 시민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이사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는 관람객이 18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전년보다 2만여 명 늘어난 수치로 작은 도시 공립미술관으로서는 드문 성과입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건축과 자연환경의 조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이어 좋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끌어들인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술관은 지난해 다양한 협력전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장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확충해 전시와 교육, 소장품 관리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허정성 관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우리 국내에 관람객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미술 저널에 알리고 해서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작지만 강한 미술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올해는 김병종 미술상 첫 수상자 전시와 해외 작가전 등을 열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더 쾌적한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의 사무공간과 프로그램실을 증축하는 공사를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윤준병 의원의 협조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1억 5천만 원 등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